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중등 설명회를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YCC 학원 원장 김혜원입니다. 이번에 2학기 때 준비된 프로그램은 엄청 오래 준비했어요. 견학도 많이 다녀왔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교재 자료도 준비도 오래 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작년에 많이 해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중등이 저희 중등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내려와서 하는 건데 지금 공간이 확보가 돼서 밑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여름방학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해온 것 같아요. 공부량도 상당히 늘었고, 얼리버드를 성공적으로 좀 치러서 이제 어제 또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좀 안정적인 선행을 하고, 저희의 모토는 그거죠. 개념이 누적되는 거. 그래서 선행을 해도 자꾸 까먹지 않게 되고, 또 다시 배우면 훨씬 더 익숙하고, 그래서 수학상을 3번씩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신 없어 하는 거 말고 3번 했으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한 번만 요 한 달 안에 지금 수학 상하 2개를 끝낸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꽤 탄탄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중에서 조금 모자란 과목으로 다시 커리큘럼 내려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가 좀 돼서 이 시기부터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차 타고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 이제 한번 이 여름방학을 되돌아보고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제 설명회가 보니까 예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최근에 지난달, 이번 달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들이 있죠. 애들이 이렇게 변해온 것들,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달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 달에도 정말 멋있게 변한 아이들이 참 많고, 저희 학원은 또 공부량을 많이 늘려서 해요. 얼리버드도 그런 컨셉으로 아침부터 와서 저녁 전까지 숙제까지 다 끝내고 가는 프로그램이고, 뭐가 안 됐을 때 이걸 왜 안 냈니 쪼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된 건 할 때까지 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을 좀 주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2학기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주요 텀이죠. 오늘도 사실 2학기 들어가기 주요 텀인데, 전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고 갈 건데요.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다 씁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 이 사고력이 중요한데, 이 사고력이 뭐냐면 수학적 머리, 흔히 말하는 수학적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학 공부하는 2등급 상위나 1등급까지도 충분히 이걸로만 머리가 안 좋아도 맞을 수 있는 게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이게 문제가 주어지면 보통 아이들은 쭉 읽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풀더라? 이런 고민을 해요. 안 되면 여기서 멈춰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요. 안 되면 또 멈춰 있어. 시간이 가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많이 그냥 넘어가죠. 이 문제 중간 어딘가에 어떻게 풀었더라? 이걸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제를 풀어주면 밑에 유제 문제를 따라 푸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제를 풀다가 이건 숙제로 나오죠. 연습 문제나 유제들은 모르면 어떻게 풀었더라로 자꾸 가는 거죠. 문제를 다 읽고 이거 어떻게 풀었었더라? 문제 중간 어딘가에서 찾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적어도 중3부터는, 중2-2부터는 처음 단서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꺼풀씩 벗겨내는 걸 해야 돼요. 단서를 보자마자 떠올리는 거, 다음 단서 읽고 또 보자마자 떠올리는 거. 보통 단서가 2개 내지 많게는 3개가 있거든요. 내가 보자마자 떠올리는 것들 한꺼풀씩 벗겨내고 나면 이게 한꺼번에 다 쌓여있을 때는 다 읽고는 뭐 안 풀려요. 근데 하나씩 벗겨내면 난이도가 확 쉬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물어보는 걸 갖다 놓으면 내가 떠올렸던 거랑 물어보는 거랑 일치하게끔 요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떠오르는 거를 저는 학생들한테 욕망이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이거 떠올려야 돼. 이것들을 모아놔서 이 사고력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할까요? 내 클라우드처럼 머리에다가 연결해 놓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도 관계없어요. 그냥 머리를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 관계없어요. 크게 관계없어요. 지능이 두 자리가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좀 느려요.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조금 안 했다, 조금 경험이 있다 차이지,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3 때까지 공부를 일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걸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다 어디 학원 다니고 뭐 과외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 부모님은 너가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게임만 잘했죠. 중3 때 제가 새벽 4시까지 항상 게임만 했어요. 중2, 3학년 거의 풀로 스타크래프트 세계 랭킹 4위까지 갔어. 근데 이러다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걸 자꾸 변명 삼아 습관처럼 말씀드려요. 저는 머리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예전에 IQ 테스트 다 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적으로 다 했잖아요. 제 IQ 테스트가 최하위급이었어요. 돌고래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돌고래랑 저랑 차이보다 제가 좋아했던 어떤 전교 4등 하는 아이의 IQ가 2배 차이 더 났어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뭔가 있었겠지. 저희 집안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선조가 없습니다. 조상이 없어요. 제가 인서울 한 첫 번째 선조예요. 장교도 첫 번째 했고, 인서울도 첫 번째 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대를 끊었죠. 이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타이밍 맞춰서 동기부여되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수학 공부 면에서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선생님들이 보통 정석 보면은 답이 달린 예제 문제 풀어주시고 밑에 유제 문제 따라 풀잖아요. 그거 숙제로 외우잖아요. 선생님들, 동네에 많은 학원 선생님들이 다 아줌마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을. 근데 그 예제 문제를 다 잘 푸시는 거예요. 아, 저거는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건가 보다. 근데 저는 문제를 푸는 거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이 나오면 풀이에 뭐가 있는지부터 적었어요. 원이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자꾸 만들고, 그 해설에는 사인 코사인이 꼭 있더라고요. 흉내를 자꾸 내보고 이게 나오면 뭐 떠올려야 되는지 적었어요. 도형부터. 그리고 뭐 모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뭐 떠올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학 전공을 하고 나니까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정석이더라고요. 내가 배운 바운다리 안에서 상황이 주어지면 배운 것 중에서 뭘 떠올려내야 되는지, 이걸 조합하는 능력이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가 구구단을 안 외워서, 머리 나쁜 아이가 구구단을 외워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구구단 외운 애가 이기죠. 지금 수학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이 사고력으로 공부하는 게 석사까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야 우리가 말했던 직관력. 그 직관력은 또 언제 발휘되긴 하냐면, 고3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 있죠. 그거를 풀어내는 게 직관력이 좋은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 애들이 좀 빨라요. 그거 이외엔 다 사고력입니다. 저는 요거를 되게 아이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시하게 말을 하는 게 동기부여인데, 아이들이 부모님 말은 잘 안 듣고 식상하게 생각해도 똑같은 말을 선생님이 하면 잘 듣는 면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일단 열심히 하세요. 아주 열심히. 어제도 새벽 2시, 3시까지 저쪽에서 이제 4분이 모여서 방학 교재 검토하시고 가셨어요. 지금 저반에 아이들이 한 30명가량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제일 큰 강의실인데, 저기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집에 4일에서 5일 동안 안 들어가셨어요.
밤 11시 되면 파자마로 갈아입어요. 저기서 수업 준비해요. 그래서 저기서 엎드려 자고 정말 5일 동안 안 들어갔다. 제가 뭐 과장을 섞을 것도 없고 차에서만 주무시고 다시 여기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수업하고 4일 5일 안 들어가요. 집이 저 연희동이거든요. 안 들어가세요. 근데 제 남의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더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집에 3시 전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방학 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잘 따릅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주세요. 생각나는 것들은 회의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있는 동기부여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중등부 선생님들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따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번 달에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얼리버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13번 서머 윈터를 했어요. 메가스터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윈터스쿨을 체계화시켜서 오래 했던 데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획을 다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좋았던 장점들도 모으고 그 단점들도 많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수정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이런 자체 교재를 했어요. 센수학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이 자체 교재에서 센수학이 유형이 22개가 평균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15개 정도로 축약해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유사문항을 넣고 중요한 유형들에서 유사문항이나 이렇게 세문항식 또는 중요한 유형들은 3개 풀고 뒤에 2개 더해서 5개씩 이렇게 더 축약해서 이건 좀 알고 가자 하는 것들 유형을 좀 축약해서 갑니다. 전 시중교재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주 좋은데 내가 풀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고 풀어서 공부 효율이 안 나오는 너무 쉬운 것들도 많고 너무 뻔한 문제들도 많아요. 개념을 배우면서는 필수 유형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저희는 자체 교재를 전부 다 한 권씩 과정별로 쓰고 여기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시중교재를 이용하실 때도 있고 주로 다 프린트로 만들어서 따로 교재를 추가로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체 교재를 다 해요. 오늘 고등부 때 어떻게 가는지도 좀 교재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기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고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교환이 다 있어요. 지금 중등부 선생님들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빈칸에다 채우면서 수업을 듣게끔 하고 이래야 수업을 좀 집중력 있게 듣죠.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밑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랑 이 문제들이 다 전부 다 수업을 듣고 나면 다시 떠오르는 게 숙제예요. 자기 개념 바인더에다가. 그래서 구멍 뚫린 종이를 다시 줘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수학상 하는 아이들은 수학상 전부 개념이랑 이 기본 필수 문제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단순히 센수학 대표형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런 문제에다가 필요 요소들을 다 넣어서 단순한 문제들을 다 찬찬히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수학상을 끝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6개월 한 것보다 그동안 해오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끝내실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얼리버드 한 학생들은 일단 본인한테 맞는 커리큘럼이라면 충분히 탄탄하게 끝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랑 요 교재 한 권 정도를 좀 끝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바인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된 시작인데 이제 전공을 하면서도 요 바인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학과를 가서도. 이게 제 고등학교 때 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렬의 옳고 그름 다시 이제 곧 들어오죠. 현 중2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도 전 자신 있어요. 이 단어는 안 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다 써있잖아요. 샅샅이 써있어요. 자,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분수방정식 하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또 뒤쪽으로 가면 벡터나 도형 쪽이 있는데 구가 나오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다 써놨어요. 이게 수능장 가져갔던 노트인데 이렇게 내 사고력 노트에 애착이 생기고 정성이 쌓이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이상하고 수학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렸던 설명의 문자 뒤에 또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이제 가볍게 학생들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드렸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수학을 독보적으로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교 1등 친구가 저한테 와서 짝꿍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 말고 제 의지랑 관련 없었고 제가 심화 A반으로 딱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인데 심화반을 안 하고 있다가 심화반 들어가는 조건으로 얘 짝을 하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제 의지랑 관계없이 제 짝을 했어요. 수학 다 물어보고 1년 내내 수학을 계속 물어봐요. 저는 전 과목 다 물어보고 그래서 둘이 성공했죠. 그 친구는 머리가 되게 좋은데 수학을 못해요. 저는 머리가 진짜 나쁜데 수학은 정말 잘해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도 수학이 정말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400점 만점이었잖아요, 수능이. 걔가 370점대가 나왔는데 전부 다 수학에서만 바뀌었어요. 그 수학이 80점이었잖아요. 그 전부 다 70점 그 수학에서만 깎이고 이 친구가 근데 결국 수능은 수학을 만점 맞고 고대 의대를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려준 건 야 이때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와.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얘를 어떻게 이용할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정답이 나오는 건데 한 똑똑한 아이는 이걸 잘 정리하고 얘가 되게 성실하거든요. 다 그대로 생각해요. 제가 2번, 3번 가르쳐주는 느낌이 없어요. 한 4개월 지났더니 야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뭐야? 그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80%를 흉내내면 되는 거죠. 결국 학생들도 수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면 그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겪었고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의심을 하실수록 내 아이는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연대 저희 족보 족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제 사촌동생이 정말 너무너무 무식한 애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형이 정말 무식했는데 얘도 결국에 고대를 가서 회계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동생이었는데 얘는 좀 머리가 그래 있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얘도 공부를 해서 변리사가 됐어요. 얘는 3년 전에 해서 지금 군 회계장교하고 있고 얘는 올해 변리사가 됐고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도 된다 생각해요. 여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쓸까요? 자료라고 쓸게요. 아이들한테 공부할 태도에 대해서는 요 용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학원은 또 사교육은 학생들 시간을 아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중요해요. 아직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 자료의 이 진가를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습관을 잡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런 자체 교재들이 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학기중 교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권이 나가요. 특별히 제일 아랫반은 한 권을 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중간반 이상부터는 전부 다 3권을 풀고 상위권 반은 요거 위에 기출문제집 한 권 더 있어서 4권을 풀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공부량인데 이건 트레이닝 센터가 있잖아요. 중등에서 하는 트레이닝 센터랑 고등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고등부는 저기다가 추가 부교재, 일단 학교 부교재 다 정복하고 그리고 수준별로 그 반별로 부교재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 평가원에서 그 범위에 맞는 것들을 다 추려다가 그것들을 이렇게 난이도별로 주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가로로 테마별로 잘라다가 난이도가 뭐든지 간에 이런 테마를 20문제씩 대략 10개 가까이 줘요. 그래서 문제 중에 이 10개 중에 하나 나오면 금방 순식간에 풀어버려라 하는 것도 있고 제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좋은 일품을 비롯한 12권이 수준교재가 있어요. 여기는 블랙라벨을 비롯한 12권이 있어요. 24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 완성이 됐지만 다시 한번 또 갈아엎어서 또 피드백을 합니다.
시중 서점에서 제일 좋은 문제집을 또 골라다가 다시 한번 또 넣고 전체를 또 피드백을 하고, 또 시험을 보면 시험지랑 비교해서 이 학교들 시험지에서 없는 문제들 그걸 찾아다가 또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하나 하면서 학기 중에도 개념 하거든요. 제가 개념을 선행, 현행, 실전 이렇게 계속 겹쳐서 해요. 그래서 학기 중에 개념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들 이것들을 풀게끔 하고, 밑에는 이제 유사문항까지 넣어놨어요. 저희가 따로 유사문항을 제작해서 이게 너무 좋은 문제라 뽑아놓은 공이 아까워서 이거를 한두 번씩 오답을 하면 이 유형에 대해서는 3-4번씩 훈련이 되게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넘어가면 이건 실전 문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유사문항은 없어요. 여기는 다 그냥 일반 문항이에요. 대신 실전 들어가기 전에 고난도에 대한 유사문항은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출 분석 자료인데 저희는 단순 모음집을 안 합니다. 여기 이제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배재고에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영고에서 꼭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걸 6년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유형, 나왔던 유형들을 전부 줄 세워놓고, 뭐 50문제, 70문제 다 줄 세워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편집이 되어 있는 걸 위에 올려놨어요. 가끔은 배재고, 한영고도 있고, 광문고, 강동고도 있고, 대부분은 또 강남권에 학교들이 많아요. 편집을 그 중에 제일 잘 해놓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모아놓고서 실전 연습을 하면, 이건 되게 낯설게 나오는 시중 문제랑 다른 느낌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실제로 배재고 같은 경우 개원부터 계속 시험 때마다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2문제씩 나오다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킬러 문제 3문제가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어떤 쪽집게나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유형에 3가지, 4가지 정도의 이게 파생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정석으로 7, 8번씩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됐다 하면, 요즘에는 3, 40개 정도가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실력 쌓고 좋은 문제들로만 추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접해본 다음에 시험장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는 이제 학원에서 준비할 것들이고, 고등부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번 중등부는 꽤나 흔한 자료일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뽑고 거르고서 이제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꽤나 흔한 자료일 거예요. 저희는 시중교재는 메인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 교재들 위주로 좀 할 거고, 이번에 커리큘럼 중에서 수상을 했는데 다시 수상을 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자체 교재로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것들로 한번, 예를 들어 RPM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다시 선생님이 이 RPM 나가는 동안 다시 아이들 보면서 만들어진 교재로 추가로 또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브로셔에서 이제 시간표를 조금 보면요. 여기 수학 연간 커리큘럼이 있죠. 그냥 여름방학 시작하고 나서 좀 바뀐 건 오로지 재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여름방학 끝나고서 수투 기본을 들어가는 반이고요. 여긴 수원을 했던 반이에요. 그러면 수투 기본을 들어가고, 이게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6주가 중간고사 전까지예요. 수투 기본하고 필수형을 하고 개념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수투의 시험 문제랑 실력 개념들을 한번 돌리면서 개념들을 좀 덧입혀줘요. 좀 더 스킬풀한 것들을 더 입혀주고 시험 문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집중주 2.5주가 있어요. 그때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선행을 원하는 1학년이나 2, 3학년이 있으니까 이 반을 3개로 나눠서 필요한 곳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기개강 10주가 되면, 이때가 길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시기인데, 겨울방학 전까지 미적분 기본을 하고, 앞에서 배웠던 수투랑 미적분의 그 미분, 적분을 좀 실력 심화로 해요. 자, 일단 요 과정만 설명드렸는데, 나머지도 다 수원을 나가면서 앞에 여름방학에서 했던 수화를 실력 심화로 추가로 문제풀이를 풀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수투를 또 나가면서
이 수원에 앞에 배웠죠? 그거를 실력심화로 문제를 풀어서 이게 사실상 한 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어디선가 끊길 거예요. 주요 단원에서 끊길 거고 여기가 길어요. 그래서 여긴 내신 이후에 완전 선행에 올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한 텀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하를 하면서 수상을 심화 문제풀이를 풀고요. 겨울방학까지 가면 이제 수원 끝내고 수원까지 한번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수상했던 애들이, 여름방학 때 수상을 처음 시작한 애들이 겨울방학 가기 전에 수원까지 보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어요. 지금 수상을 시작한 아이들은 여긴 수상하만 집중해서 가요. 겨울방학 때 선행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수상하고 수상 실력하고 수화하고 수사 실력하고 좀 이쪽에 여유로운 시기에 도형의 방식을 넣었어요. 지금 수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수투를 한 번 정도 돌렸던 아이들은 저는 과한 선행은 결코 원치 않지만 제가 원치 않아도 과한 선행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왕 수투까지 하셨다 그러면 기본 한번 하고 미적까지 해서 또 심화까지 해서 한번 좀 선행한 거를 제대로 발현시켜 놓고서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충분히 수상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 투 이렇게 선행을 여기까지 좀 뽑아서 이걸 나가야겠다 하시면 일단 요 커리큘럼 따라가시는 게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조기개강 10주 쪽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아요. 학교도 수업도 안 하고 맨날 일찍 끝나고. 여기에는 플러스 특강이 들어가요. 이 플러스 특강이 주로 수학 상이에요. 수상 심화 문제 풀이.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트레이닝 센터가 있죠. 저희 이제 이게 정규반인데 4시간씩 2번 수업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이 중 2-2, 3- 나눠서 선행하는 아이 나눠서 이때 내신 대비 개념 노트를 작성하고, 이 2-2, 3- 하는 아이들부터도 다 이걸 습관을 들이게끔 하려고, 고등학생처럼 이걸 다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고등학생들도 상위권은 백지에다 옮겨졌고요. 그냥 중위권까지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개념 노트를 다시 구멍 뚫어서 똑같은 걸 나눠주면 그 위에다가 써요. 근데 중등학생들이 이걸 똑같이 쓰는 것도 힘들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개념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 해봐야 10페이지 안 돼요. 5장이 안 됩니다. 삼각비,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다 해봐야 10장이 안 돼요. 5장 정도, 1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손풀이로 해주세요. 손풀이로 써주시고 이거 따라 적어. 트레이닝 센터는 와서 그 개념 노트를 따라 적으면서 모르는 개념들을 개인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50문제가량을 센터에 와서 2시간 반은 채워야 되거든요. 반드시 시간은 채워야 돼서 그때 한 20문제 풀고 다음 한 주까지 한 30문제 더 숙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0문제가량을 기본 문제로 풀고 가요. 우리의 메인은 선행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신 기간에 2.5주, 이게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상의하고 진도를 봐서 그때는 이제 내신에 집중해서 내신만 심화 문제를 풉니다. 중학교는 해야 될 것들이 뻔하고 단순해서 사실 센 수학만 풀면 80점 이상 나오고 1분 풀면 90점 이상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블랙라벨을 풀죠. 그 아이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100점이 웬만하면 나와요. 그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딱 맞춰서 제일 효율적으로 자체 교재를 짜겠지만 고등부처럼 어떤 고퀄리티나 이런 특별한 거에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가더라도 습관 만들고 공부량을 좀 증가시키고, 뭐 보통 3시간, 2시간 반 수업에서 지금 4시간씩 수업하는 것도 이제 아이들 좀 증가를 시키는 거고, 선행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전까지 여기 말씀드린 대로까지는 꽤나 탄탄하게 다 개념 정리도 돼 있고 성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약간 애매한데 이걸 따라가서 수투 한번 겨워봤어요. 수원까지는 괜찮아요. 겨울방학 때 수상하면서 수투 기본 선행 한번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시간표로 보여드리면 저희 내신 정규반은 4시간, 4시간, 그리고 2.5시간 이거를 월 단위로 등록을 받아요. 이번에는 19만 5천 원이나 이제 26만 원이겠죠. 8월 달에는.
네, 이걸 월 단위로 이렇게 받고요. 이 트레이닝 센터는 정규 수업 첫 시간에 다 정하는데 여기 시간들을 다 고르실 수 있어요. 자율학습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센터를 못 고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짜놓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면 한쪽에 너무 치중되거나 이쪽에 니즈가 많으면 여기도 수요 조사는 해놨다가 추가로 개설할 거예요. 요 타임들은. 그래서 센터가 조교가 질문을 받아주는 클리닉 개념도 아니고 언제나 올 수 있는, 아니 언제나 와도 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수업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등부는 단원별 테스트를 보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 어차피 수업마다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다 현행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선행 나가는 아이들은 테스트를 보고 선행만 해요. 그래서 요때 하고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꼭 와야 되기도 하고, 일찍 끝났다고 저 일찍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안 하죠. 일찍 가면 안 되죠. 시간 채우고 가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저희 센터장님 좀 유하세요. 아주 인자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럼 언제 또 와? 언제 또 와? 제가 그걸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무조건 지키고 가고, 안 되면 애가 이제 일찍 가거나 어제 늦거나 이러면 부모님께 꼭 허락받고 연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원장 선생님은 무섭고 이제 센터장님은 유하니까.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질문이 좀 잘 해결이 되고, 이번 2, 3학년 프로그램도 센터장님 직접 다 손필기로 그 개념서들 모아다가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교가 다시 그 대피를 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꼭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뭐 시간을 변동할 수 있고 학원이 바뀌게끔 변동하면 부모님이랑 협의해서 그거는 변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임의로 아이들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센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부량이죠.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자기 공부량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 정도 많이 했어라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주 2.5시간을 추가로 와서 해야 될 것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나머지에서 1시간 반에서 1시간은 그 자기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요 센터에서는 반별로 부교재나 그런 부교재 체크도 센터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취약한 유형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 나온 것이 취약 유형을 개인적으로 이제 봐주시는 건데, 중등 것들도 전부 다 YCC에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많이 이용되는 편은 아니고요. 아이가 이 부분이 모자라요, 이제 상담이 오거나 아이가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 지도하시다가 너 이거 좀 더 풀어봐 할 때 이제 클리닉 취약 유형을 합니다. 수상 같은 경우 대략 400개의 취약 유형들이 있어요. 기본 유형들이 아니죠. 취약한 유형들이.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게 수업 2번이고 요게 센터 1번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고 요 센터에서 뭐 했는지, 이 고등부 거 센터 보고서예요. 주간으로 부모님께 카톡으로 날아갑니다. 여기 이제 레벨이 어떤 시험을 받고 몇 개 맞았고 오답까지 했는지, 부교재는 어떤 걸 했고 얘네가 부교재가 요 단원까지 나갔는데 얘는 요 진도까지 나갔는데 마지막에 좀 미흡해서 B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가고 있는 부교재 요 반도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 2학년 1학기에 기말고사 그 시트인데요. 실제 시트인데 수업 시간에는 저 기본 교재 빼고요. 5가지의 교재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하고 기출문제 교재를 또 문제 풀고, 이 스프링 교재로 나갈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교재를 이렇게 5개를 더 했어요. 여기 좀 빡센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 수업 시간 2번에 이건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을 하세요. 여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선생님은 여기를 좀 자주 써주시는 편이고요. 저희는 이제 요 아래 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이 친구 이때 꼭 이거 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지도 좀 따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센터장님이 그거를 다 반영해서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난이도 받는지, 어떤 단원 받는지,
그리고 점수 몇 점인지. 이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선생님은 평균도 있네요. 그리고 어떤 진도 나갔는지. 이게 주간으로 부분있게 나갑니다. 자, 여기 과학 커리큘럼을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학 빼고 나머지 특강들은 다 회차로 받아요. 회차로 사회 기준으로 하는데 수학 월 단위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불만도 종종 있고. 근데 처음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뭘 해야 되고 브릿지 기간에 뭘 또 채워서 해줘야 되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책임 있게 그게 좀 빈틈없이 가려면 저는 월 단위로 등록 받고서 선생님이 꾸준하게 맡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불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번 달은 7번밖에 안 했는데 왜 똑같은 돈을 받나요? 그런 데서 나와요. 근데 이게 텀이 긴 때는 정규 수업만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7번밖에 안 나온 때가 있어요. 일찍 끝난 학교들은 따로 보강도 하고 다음 텀 준비하는 것들도 지도해 주시고 하지만 그런 때도 있고 또 저희가 9번 한 때도 있고 10번, 11번 할 때도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죠? 그럴 때는 전혀. 그리고 시험 전날에 직보할 때 저희 거의 10시부터 10시까지 불러놓고 하거든요. 당연히 저희 해야 돼서 하는 건데 그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책임감을 갖고자 월 단위로 합니다. 정규반만큼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판반이 늘었어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보다. 그래서 원래 월요일이랑 토요일이 있었는데 목요일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 대비 때는 내신 집중을 하고요. 여기 과학은 수업 자체가 중등 과학을 포함해서 통합과학을 포함해서 화학원, 물리원을 좀 찍어요. 선행이 필요한 과목이 화학원, 물리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3-2나 2-2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포함해서 가서 하고요.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중등을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추가 워크북을 줘요. 그리고 과학 클리닉은 이게 트레이닝 센터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 보통 다 테스트를 보세요. 시간이 2시간 반 이게 아니고 이 수업 자체가 수학처럼 긴 수업도 아니고 이 클리닉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아서 테스트 보고 선생님이 알 때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역시 조교가 없어요. 다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주로 틀리는 게 그 킬러 문항들이에요. 과학은 그 킬러 문항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진도만 쭉 뽑으면 실력이 중간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킬러 문항을 해결하는 타이밍이 주로 클리닉이고 이것도 역시 정해진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만 가잖아요. 여기서 물리화학을 플러스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리로 하는 반이 있고 화학이 하는 반이 있죠. 이때는 과학이 하나 늘 거예요. 여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선택할 수 있게끔 물리화학도 깔릴 거고 생명도 깔릴 거고 그냥 기본적인 고1 통합과학도 깔릴 거예요. 겨울방학 가면 또 통과를 저희 수상도 이때 9개 반이가 깔려 있었죠. 수준별로. 통과도 수준별로 나눠놓고 이게 학교별로 찢어집니다. 과학 클리닉 시간은 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처음 하는 아이들은 월요일, 처음 하는 아이들은 주로 다 월요일에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목요일, 토요일에 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한 6개월 정도 했다. 안 하지 않았고 이번 여름방학도 과학을 좀 했던 애들은 목요일, 토요일에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처음 시작한 애들은 월요일날 하는데 통과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6개월을 기본 통과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6개월 정도 기본 과정을 월요일에서 하고서 가면 이제 확실히 다음 선행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기본 6개월 그리고 겨울방학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가서는 이제 통과하면서 물리원이나 화학원 하나 선행하실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제가 설명회 때 수학 콘서트를 할 예정이긴 한데 보통 설명회 때 제가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반도 제가 다 배정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들 느낌을 좀 아시라고 뒤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스타일이 정확히 나와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안녕 얘들아 이렇게 썼죠. 네, 이렇게 수업하십니다. 선생님이 이 메시지만 봐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기 전에 그렇게 선생님들을 뽑았는데 이 열정 있는 선생님 뽑았고요. 엄청 노력하시는 분 뽑았고, 저희 이제 판서가 좀 부족한 선생님들 중에는 위에 저희 YCC 위키에서 펜글씨 교본을 대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인데 펜글씨 교본을 2권을 했어요. 강사를 준비한다고 저희가 YCC에서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 5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강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펜글씨 교본부터 연습해가지고 한 3, 4년 있다가 대치해서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 정도 노력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송지현 선생님 엄청 젊어 보이지만 나이 엄청 들었어요.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수업 전에. 근데 지금 한 2달 만에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업을 좀 짜놓고서 이제 지금 2달 남았으니까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2달 만에 글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 오기 전에 제가 왜 최소 6개월을 하냐면 이게 없어요. 이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환들. 근데 자기 교환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 만드신 거고, 수업하시고 나서 엄청 괴로워하셔요.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만드신다고. 네. 선생님들이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재학생 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이제 시간표도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공개적인 간담회를, 설명회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만족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 베이스로 시작한 학원이잖아요. 그런 학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대형 학원들이 중등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들었던 애들이 고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희는 오로지 고등 때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하고, 전 루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습관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잡기 위해서 중 2, 3학년은 엄청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전 지금 중3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 지나고 고3까지 가면 서울대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3 여름방학부터 와서 고3까지 그냥 한 길을 파요. 대부분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게 왜 대부분이냐면 몇 명 안 남아요. 1학년 때 중간고사 보고 성적 생각처럼 안 나면 바꿔요. 근데 대부분 서울대 가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아이가 만났을 때 5등급밖에도 버거운 아이였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얘가 선생님도 정말 따르고 멘토를 삼고 공부량도 늘고 겨울방학까지 선생님 착실하게 해서 학기중까지 빡세게 해서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만족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바꿔요. 제가 얘 원래 이것도 감지덕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3등급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2등급을 맞추려고 거기서 저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3년 동안 믿고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셔야 되고 냉정하게 피드백 하셔야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 열정으로 보나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보나 이 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료로 보나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요. 어떻게 더 잘할까 싶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하지? 서울에 아무 데도 없을걸요? 이렇게 밤새고 학원에서 자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그냥 제가 이걸 주변을 안 보니까 자만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아이들 이렇게 앞만 보고 뛰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인 것 같고 실제로 애들도 잡생각 안 하고 그냥 왠지 모르게 조금만 보고 계속 뛰었을 때 처음 보고 나서
어머 깜짝이야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희도 여기 학원들이 많았지만 주변 학원들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난 여름방학 때 이 8층에서 개원했거든요. 요 빌딩에서는 거기서 처음 개원했는데 준비를 진짜 많이 해서 긴장이 엄청 됐어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더니 여름방학 2학기 지나고 120명이 됐어요. 겨울방학 끝나고 160명이 됐어요. 그리고 2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실체로만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만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만 지키자. 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계속 앞만 보고 가야지. 아, 나 요즘 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1, 2등급 받은 거 얘기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앞만 보고. 선생님들도 그래요. 무조건 앞만 보고 해요. 칭찬도 잘 안 해주고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가요. 원장님, 중학교는 동반 수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철저하게 분반 수업 있고요. 중학교도 수준별로 나눠질 필요가 있으면 분기별로 나눌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전 나누는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한 텀은 가야지 중간에 여기서 나누기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중학교는 과정별로 이걸 해야 되는 아이들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가고 이 센터에서 추가로 주는 문제가 또 심화 과정은 또 따로 있고요. 선생님들도 아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더 풀어야 되면 그 정도로 가고 분반해야겠어요. 그러면 반을 또 개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학교별 분반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중학교 학교별 분반은 하지 않아요. 네. 고등학교는 고등부거 여기 이제 겨울방학 가면 수상이 8개밖에 없네? 제가 10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수준권 2개씩 요일 다르게 해서 한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겨울방학 지나면 전부 다 여기 수준별이잖아요. 1등급도 4%가 아니라 2%짜리 1등급이 있고 4%짜리 1등급이 최대한 자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 넘어가면 요 반들이 학교별로 다 바뀌어요. 1학년 때는 학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어제 저는 저기 대치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오셔서 제 친한 형님인데 같이 상의를 했는데 내신은 못하겠대. 본인도 학교별로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깔 수 있는 판이 안 나온다고. 저희는 이제 2명이든 3명이든 다 학교별로 나눠요. 이번에 강동고등학교도 원래 강동고만 위한 반이 없다가 범위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1명 있었어요, 저희. 그럼 이제 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야, 너 1명 갖고 내가 깔 수는 없잖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에 깔고 애들이 열심히 브로셔를 학교에 강동고에만 또 뿌려가고 돌려서. 그래서 2명 됐어요. 그래서 2명으로 정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익숙한 게 지난 여름방학 때 반들이 다 2명, 3명, 4명, 1명, 2명 그랬어. 많은 반이 5명. 다 시작부터 쪼개고. 강의실도 위에 4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트레이닝 센터를 쓰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반 다 쪼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반들이 한 3배 이상 많아졌죠. 최대한 쪼개고. 아까 그쪽에 파자마 입은 선생님 있잖아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휴일이 이틀 있어요. 월금을 쉬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재학생 설명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 월금으로 나누겠대요. 강사는 휴일이 이틀이 있고 없고가 워라밸이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어차피 3학년 끌고 올라갈 애들인데 지금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월금도 나눴어요. 뭐 플러스가 없잖아요. 많이 마이너스잖아요. 이틀 안 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쉬는 날이 하루 있거나 이틀 있거나 없거나 그래요. 수준별이 중요해요. 수준별이 제일 중요한 건. 근데 1학년은 학교에 부교재 의존도가 많고 광문고랑 한영고랑 완전 달라요. 절대 같이 수업하면 안 돼요. 근데 한광반 이런 거 하죠. 이 동네에서.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저는 한국어 강문을 잘 몰라서 네네. 전혀 이 배우는 거나 이런 게 틀린 아니 그 나오는 공부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 시험 수준이 나오는 부교재 그 출처도 많이 달라요. 한영고의 부교재는 지금 실전 대비 R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봤던 강남권에 있었던 부교재 대체해서 10년 있으면서 봤던 부교재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교재예요. 가장 난해한 교재고 막 이게 과한 게 아니고 이 중간이 아주 두꺼운 교재고 광문고 교재는 아주 흔한 이제 올림포스를 주로 쓰는데 그냥 그 아주 흔한 문제만 나와요. 1학년 때 소문은 광문고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 내년 소문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항상 있는 소문들은 이번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광문고 많이 갔다더라. 강남에 갔다더라.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워졌다더라 이런 거 쉽게 안 바뀌어요. 3년 동안 지켜보고 어려워졌다 말고 3년 동안 바뀌면 서서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 어떻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잘 없어요. 저희가 9월쯤에 추석 끝나고 이제 10월쯤에 이제 고교 선택법도 할 거예요. 제가 교육청에 속한 강사이기도 하고 학교의 강연도 참 많이 다녔고 입시 설명회나 이제 학교별 고교 설명회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했어요. 다 그 학교 분석해서 이걸 기준으로 학교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실 거니까 학교보다는 지금 오로지 커리큘럼 신경 쓰셨다가 이제 그때 가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학생 어머님 오신 분 계신가요? 얼리버드 네. 그때 못 오셔서 오신 거죠?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이건 불만이었다. 진짜 말씀드리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봐. 그걸 진짜 말을 해야죠. 좋은 면만 있기 힘들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때도 뭐 위에 애들이 남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방향제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선생님이 상담 전에 소홀히 하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앉아있는데 소홀히 했다 그래서 진짜 미안하죠. 미안한데 가서 이거 연락했는지 다 확인해보고 피드백 다 하고 너무 미안했던 건 뭐냐면 그때 재학생 설명회 때 전화 한 번도 안 주셨거든요. 이러셨는데 전화를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저는 원장이니까 확인도 해야 되고 전화를 엄청 주셨어요. 다 안 받으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냥 어머니 거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때도 부탁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학생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때 너 왜 더 성적 안 나와? 이러면 완전 자빠져요.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좀 사력을 다해서 하세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원 말도 안 되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존중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으로 존중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지 컴플레인을 넣는 거는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이제 다 피드백은 하겠지만 피드백은 피드백이고 그건 필요한 거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잘 따라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시면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지금 저희 선생님들 한 명도 불만이 없어요. 너무 잘하세요. 이런 학원을 본 적도 없어요. 다 제 덕분이에요. 제가 늦게 맞는 선생님들 이제 하고 뽑아서. 선생님 아직 중학생이라서 궁금한 게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 있잖아요. 네. 그거 언제 선택해요?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배재고 같은 경우는 확통을 2학년 때 필수로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야 돼요? 네. 광문고는 기하를 다 해요. 다 하거나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은 2학년 때까지 미적분도 선행을 뽑고요, 애들이. 이과를 가더라도. 근데, 나 기하를 해야겠다고 기하를 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통합과정이라서 그대로 가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돼서야, 나 문과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회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요. 선택 과목은 지금 신경 쓰실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고교 선택법을 하면 학교별로 성격을 잘 보시고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가서 학교 커리큘럼을 쫙 뽑아보세요. 그 비교과 활동도 다 뽑아보셔서 어떻게 학생부 종합을 짜야 될지, 그리고 선택 과목을 언제 정할지, 이때 이거 해두면 되겠다, 이것도 좀 해두시고, 지금은 오로지 수학과학에 좀 올인할 시기인 것 같고, 아까 여기서 수준이 차이가 나거나, 나는 수원을 꼭 하고 싶긴 한데 수상 심화가 안 돼서 걱정이에요 이러시면, 저희가 개인 수업 OTRC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자리인가 두 자리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기를 걸어두세요. 꼭 바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자리가 나거나 저희가 새로 개설을 할 때 안내를 드려요. 거긴 개인 진도로 나가요. 1대1 진도로 회당 2명씩, 1시간당 2명씩 한 타임에 1대1로 나갑니다. 이건 대기 걸어 놓으시면 자리가 났을 때 이 요일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두 번 여쭤봐요. 2번 정도 안 되면 대기명세서 또 지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한 40에서 50 사이로 아이들이 OTRC를 하고 있어요. 개인 진도를 따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2번씩. 정규를 들으면서 개인을 추가해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 과외고요. 이거 OTRC만 따로 하시면 있어요. 정규 안 듣고 OTRC를 하면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를 추천을 드리죠.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학원 다니면서 정규 과정 하면서 저 필요한 거 여기서 OTRC만 할게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OTRC 대기가 항상 많아서 주로 다 재원생 우선순위를 줘요. 제가 재원생한테 추가로 과외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재원생한테 우선순위 주고, 그 중에 고3들한테 우선순위 주고,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쫙 고3들이 많아요. 고3들이 빠지면 재원생 위주로 또 올려주고. 지난달까지 대기자가 14명 있었어요. 이번에 다 없앴어요. 2-3번 물어보고, 새로 개설해서 한 6명 정도 넣고, 또 없앴습니다. 그래서 OTRC 시간은 어떻게 돼요? 뭐 2시간 반. 한 명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1.5배 정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비용은 일단 학원에서는 없어요. 아니, 학원에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다 드려도 개인 수업하시는 거에 3분의 1도 안 나와요. 제가 선생님마다 OTRC만 해주세요는 절대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비용이 안 나와요. 대치동에서 1회 수업 들으면 75,000원이에요. 싼 수업이. 비싼 수업은 보통 8만원이고, 근데 요 1회가 75,000원이에요. 그리고 고3 올라가면 이제 9만원. 원장님 아까 선택 과목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의 성향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얘 성향상 기하나 이적까지 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질 것 같은데, 사실 학종 때문에 학종이 안 될 것 같은 애라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학점이 안 될 것 같은 애는 못 어떤, 써요. 개수를 못 세요? 네? 개수를 잘 못 세요? 개수를 지맘대로 써요. 아니, 확통이 안 되는 애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수학 하에 뒤에 그 순열주와 경우의 수라는 거 있어요. 거기를 어려울 것 같아요. 지옥을 맛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해놓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확통을 되게 잘해요. 이과인데도, 나 확통 보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특히나 경우의 수는 정말 잘 가르쳐요. 그 원장님 믿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통을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지금 경우의 수 애들 하고 있거든요. 엄청 잘해요. 다, 전원 다 엄청 잘해요. 네. 그래서 그 확통은 안 될 건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미적인지 기한지 나중에 네, 뭐가 더 맞는지 선택을 하시는데, 기하가 되게 유리해요. 기하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하가 표점이 낮은 데도 유리한? 표점이 높은데요, 기하가? 아니, 미적 대비. 미적보다 훨씬 높은데요. 기하가 표점이 기하가 높아요, 기하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똑같이 이제 50점 만점에 47점을 받으면, 이제 이 분포들에 따라서 이런 과목의 분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목의 분포가 있어요. 얘가 지구과학이고요. 얘가 물리예요. 그럼 똑같이 47점을 받으면 이게 상위 몇 %냐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기하고요. 얘가 미적이에요. 여기가 확통이에요. 오히려 확통보다 더 기하가 못한 애들이 많아서 내가 어느 점수 맞으면 이 상위 3% 안에 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못 아셨다기보다 잘못 이해를 처음에 하신 것 같고, 이거는 기하가 일반적으로 같은 점수 맞으면 훨씬 높고, 지난 평가원 예를 들어서 미적분 만점자가 만점이 120점이면 기하가 140점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원, 수능 말고 평가원에서 시도를 했을 때 100점이 이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하가 공부량은 한 40% 정도 돼요. 하지만 상위권을 한다면 저는 미적분을 추천하고요. 1, 2등급이 아니라면 3등급부터는 기하를 사실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대제고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확통을 2학년 때 하니까 더 갈지 안 갈지, 또 가면 2학년 때 해보고 결정하자를 하셔도 되고, 광문고나 선사고나 성덕고 기하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2학년 때. 그럼 걔네들은 2학년 때 자연스럽게 기하가 선행이 됐잖아요. 선택 과목 3학년 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미적은 선행이 안 된 애들이 대부분인데, 기하는 안 된 애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는 어쨌든 1년간 자연스럽게 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 하고 나서 2학년 선택 과목은 그때 고르시면 되고, 나중에 선택 과목은 대부분 수학으로 쫙 까시는 게 좋아요. 심화 국어 하지 말고 기하하는 게 훨씬 편해요. 대비도 편하고 점수 따기도 아주 쉽고. 너무 멀리 갔어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등급이 1등급 나와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자신이 없는 게, 선행을 3번 했느냐, 4번 했느냐, 5번 했느냐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옳은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범위가, 상이. 수학하가 유래요. 그러면 이때 습관도 잡히고 여름방학 때도 잘하고서 넘어가면 수학하는 실력 발휘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선행이 많이 좌지우지를 해요. 지금 중등부 어머님들한테는 수학상을 한 번이라도 더 해가면서 선행 뽑다가 또 한 번 하고 뽑다 한 번이라고, 이렇게 수학이 좀 과하더라도 수학상 했어요, 나 지금 수학도 하면 돼요, 이 느낌 말고 수학상도 기회 될 때마다 추가로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1학기 과목이 그래요. 2학기 과목은 1학기 과목이 하나 더 있죠. 2학년 1학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보다 훨씬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상 고등학교 올라오기 직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수학 1을 한 3번, 4번은 돌려야 돼요. 수학 2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미적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 2학기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이 들 때 성적이 나와요. 1학기는 안 나와요. 진짜 많이 가르쳐도 안 나와요. 오로지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이게 역전이 안 돼요. 전 2학기가 발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도 그렇고. 원장님 왜 물리 화투는 선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투요? 네, 투 같은. 아니 되는 애들 있잖아요, 3학년들은. 고3이요? 네, 아니 중3이요. 중3들 중에서. 중3들 중에서 물투, 화투 되는 애들이요? 네. 별로 없어서도 있지만, 물투, 화투가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환쌤도 고3 아이들 내신 기간에는 투 과목을 봐주시거든요. 그리고 내신 기간 전에도 이제 자료도 주고 이거 하게끔 하는데, 원 과목이 훨씬 어려워졌고 투 과목이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꽤 있고, 투 과목들은요. 원 과목까지 탄탄히 하시면 돼요. 원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통합과학이 이렇게. 통합과학보다 어려운 게 화원이죠. 이 통합과학인데 화원이 어려운데 2학년 때 가서 이거를 3개를 같이 하죠. 1학년 때는 이거 하나 하죠. 2학년 때 이거 3개 같이 하죠. 선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게임이 안 됩니다. 배제고는요, 이거를 한 학기 안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한 학기 안에 3개를 다 끝내요. 배제고는요, 2학년 때.
그냥 동복권은요, 심지어 4과목을 해요. 1년 내내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물화생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안 하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요 상, 원, 그리고 원 과목들은 전부 다, 상이랑 원 과목들은 전부 다 선행을 많이 돌리셔야 돼요. 제가 뭐 수학료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수학 듣는 아이들은 뭐 과학이나 나중에 국어, 영어 정시 대비반도 있어요. 그거 하는데 다 할인이 조금 있는데, 과목별로 다 매달 5만원씩 할인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시간표가 좀 잘 안 맞아서 다른 과목이랑 겹치다 보면은 계속 바뀔 때마다 시간이 안 맞아요. 저희는 지금 시간표가 다 맞게끔 짜여져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타임이 들어가면 저 타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수준의 아이들은 요걸 많이 들으니까 이걸 안 겹치게 배치하고 수학 과학만큼은 좀 깊이 있게 선행할 수 있고 하니까 길게만 보시면 무조건 되는데 짧게 보시니까 안 됩니다. 네, 길게 1년 놓고 보면은 돌아보면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대학까지 가면 저 서울대 간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서울대 가요. 등급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1등은 4%예요. 50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1, 2등을 해야 돼요. 2등급이 11%예요. 2등급. 2등급이 11%인데 2등급 되려면 10명이 있을 때 거기서 한 명이 내 아이가 돼야 돼요. 3등급을 만족 못 하신다 했죠? 3등급이 24%예요. 23%예요.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명 중에 5등이어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애들이 1학기 때 흐름이 끊겨요. 제가 지금 중등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맡으면 너무 예쁘고 와 진짜 완벽하게 갈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학기 끝나고 남아있는 애가 몇이나 될까? 1학기를 버텨도 계속 의심이 들어요. 바꿀 걸 그랬나? 이렇게. 다 다녀보세요. 그냥 다 하세요. 대치동도 그러더라고요. 학원이 수천 개 있는데 다 계속 다니더라고요. 어딘가를. 제일 좋은 거는 수학, 과학은 그냥 수능장 갈 때까지 내 머리를 선생님이랑 일치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처음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본인 피드백을 해야지 학원 피드백은 학원 자료 갖다 놓고 첨지 갖다 놓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막상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또 바뀌시니까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드릴 말씀이고 아무튼 2학기 때부터 해도 준비가 꽤나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 있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꽤 섬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정원 같은 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만들 반이 2반 더 있어요. 또 필요한 반 더 늘리고 할 거니까 네. 한 반에 최대 몇 명? 한 반에 저는 보통 4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 생각이고 8명 정도는 괜찮지만 8명 정도 넘어가면 이제 수준을 봐요. 다 비슷하면 놔두고 조금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 늘릴 계획을 짜요. 이번에 2학년도 2반을 늘렸고요. 고2도 이게 수준별로 계속 나눠요. 1학년 때는 다 나누는 작업이고 인원을 5명에서 뭐 10명 사이로 보통 8명 평균을 좀 맞춰가지고 1학년 때까지 계속 쪼개고요. 2학년 가면 수준별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큰 상관은 없어요. 이 스펙트럼이 좁은 것만 거죠. 지금 저희 수상 때 10명 넘지 않았어요? 얼리버드는 예외예요. 네. 수화는 훨씬 많았는데 수상은 수준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저희가 나눴어요. 수업이 다 수준별로 날짜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마치 테스트를 보고 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거의 이제 상담하고서 넣어요. 이게 테스트를 보기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이제 수원반 가고 싶은데 수상하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원반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원반을 가고 싶은데 원반 테스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하를 어느 정도 했다.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하는 거예요.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상담하고서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함수 테스트 보시죠 해서 테스트 보고서 넣고, 저희가 이제 이반 못 들어와요 이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확한 반을 집어 넣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대면하고, 이때는 다 테스트를 필수로 봐요. 이때는요. 지금은 나머지 이런 기간들 빼고는 필요한 경우에만 봅니다.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질문 많이 해주셔야 좋은데,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은 들어가는데 정규반이 들어가는 문제는 질문. 네네. 2학년 2-2도 있고, 다음에 3-1, 3-2 다 해가면서 계속, 네, 갈 거예요. 낮은 반에서 하세요, 최대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제일 낮은 반에서 하세요. 중학교 2학년. 충분히. 그 아이가 지금 수학 상해 시작해도 내년에 여름방학 때면 좀 미적을 한다고 하고 있을걸요. 제가 이번에 얼리버드 특강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이제 그 수업량이 되게 많아서 학교 열심히 따라가기는 했는데, 너무 이게 이제 수상을 한 달 만에 다 하다 보니까 벅찬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를 되게 마음에 들어해요. 아이가 YCC를 되게 좋아는 하는데,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엄마 여기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알만 하면 지나가고 알만 하면 지나가, 약간 이런 느낌. 좀 다시 수상으로 내려가서 하셔요. 제가 그 중등이 너무 늘어진다 그랬잖아요. 최소 3개월 걸리더라고요, 뭔가 하려면. 진짜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학원을 봐도, 대치 YG만을 봐도, 아니, 너무 말하기 그렇지만, 여기 어떤 학원을 봐도 너무 늘어져서, 저희가, 나가야 될 속도로 나가는데, 만약에 3달이에요. 정말 최소 3달인데, 한 달 하고, 다음 달, 한 달 수상을 하면 2달 만에 훨씬 익숙하게 끝나요. 훨씬 잘 알아듣겠어 하고 끝납니다. 바퀴를 한 바퀴 돌리냐, 두 바퀴 돌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 수상이 특히 그래요. 수상이. 수하는 오히려 괜찮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잘 끝나고 한 달인데 신기하네? 이럴 수 있는데, 수상이랑 수원은 그래요. 이번 수원 들어가시려는 분은 처음이면 하나도 모르겠어 할 거예요. 100% 그럴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일로 와야 돼. 수원 과목이 그래요. 3과목이 다 생소하고 다 처음 보는 거고, 수상하랑도 크게 직결이 안 돼 있고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파트가 다 생소해요. 표시 기호도 생소하고 이래서 연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수원은 100% 생소할 거고, 그럼 다시 내려가야 맞고. 지금 중2면은 제일 낮은 반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저기 한 게, 이제 내신을 2.5주? 2.5주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게 되는데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2학기 이게 다 연관돼 있잖아요. 반을 나눠요. 선생님들이랑 회의해서 네. 반을 나누고, 항상 그 지원군은 저도 있어요. 일찍 시작하면 제가 맡아주기도 하고,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회의해서 정할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다 2.5주로 잡자. 한 달을 시험 기간을 다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거 없이 선행만 하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쵸?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고 2.5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바뀔 수 있고 서로 상의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얼핏 들은 얘기인데, 수능을 보려면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가 탄탄해야 그걸 가지고 수능에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맞는데 엄마들이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이걸 해야지 이게 된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일리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그 내용식 2차 인수분해 잘해야지 수능을 잘하죠. 그죠? 2차 방식을 잘 풀어야 수능을 잘 풀죠. 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지. 구구단을 잘해야 수능을 잘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그게 2-1, 3-1이 연산이 주고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1-1이 제일 중요해요. 이쪽이 대수고 이쪽이 이제 도형 파트인데, 1-1, 2-1, 3-1이 탄탄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2-1이 안 돼 있다. 그러면 2-1 연산학원처럼 OTRC를 하나 대기해 두시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필요한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초중등
초등학원에 입시 설명회 가면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런 그러네요. 네, 제가 최근에 아까 저도 확통 여쭤봤잖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확통에 대한 우리 애는 확통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나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초등 영재관 설명할 때 사고력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확통을 초등 과정에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근데 그러면 사고력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배웠던 내용 중에 커리큘럼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조합하는 능력이 사고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중등 설명회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사고력을 직관력으로 얘기하던데요. 수학 머리로.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이게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1, 2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여기에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으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등학원이 엄청 크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불안감을 조장을 해놓지 않으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1학기들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뻔하다고. 센 수학만 다 풀 줄 알면 된다고. 그럼 과외하면 되죠. 중1 고등 선행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저는 개인 진도 과외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얼리버드 하고 나서 느낌이, 그러니까 얼리버드 하면 분명히 수상 끝에 진도 못 나가. 끝에 진도는 밀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저희 수학 계획표를 이렇게 힘들어요, 그 끝내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선생님이 얼마나 애들을 끌어주느냐. 남자애들이라서 사실은 더 끌어주는 게 중요한데 많이 끌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옷 잘 형편없게 입고 오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무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 안 하잖아요? 애들이 잘. 근데 이제 열심히 수업하고 힘든 것 같고 선생님이 아무리 친해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애들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항상 힘든 척 해야 되고 안 힘들어도. 그게 진짜 힘들었던데 극복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줘야 되고 선생님 오늘 치질 수술했는데 수업 왔어. 막 입원 안 하고. 하지정맥류 수술했거든요. 입원 안 하고 설명이 왔거든요. 저 이게 이틀 다 수업하고 설명했어요. 이번에 2개 다 했어요. 여름방학 때.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꼭 이게 티를 내요. 아, 나도 여지간히 아파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아이도 좋은 학원이야라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짧고 있겠다 얘들아. ICC가 좋은 학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학원이에요. 코코아를 애들 카초코로 해놨는데 그거 불만하더라고요. 불만이요? 왜 코코넛이 빨리 떨어지냐. 제가 6kg를 샀는데 3일 만에 없어졌어요. 6kg를 제가 부었는데. 왜 먹을 게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제가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많이 먹으면 전 좋죠. 애들이 많이 이용하면 뽕 빼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커피랑 코코넛이 저기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써놨거든요. 아, 이것도. 갖다 놓고 왜 못 먹게 하느냐. 그렇죠, 애들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거는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강의실도 좀 쾌적하게 빼려고 하고 인원 많아 보여도 결코 이게 과하지 않고 수업에 소홀히 하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나 더 끼워놓고 이런 느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정원도 염려 마시고 그냥 계속 의견만 주시면 자꾸 만들어서 가볼게요. 제가 과학 내신 해봤던 느낌다운 느낌으로는 내신은 정말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애들을 확실히 조져주고 내신 기간에 확실하게 애들 잡아가지고. 저는 고등부가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등부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등부잖아요, 중등부. 네. 그러니까 중등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가 신기하네요. 저는 고등부는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중등부는 제가 신경 거의 못 써요. 근데 아니 이게 중등과학이랑 고등과학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지? 그 애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잘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제가 아까 6개월 지나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한 게 이전 선생님은 정말 좀 중등부 지식을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지식을. 되게 세심하게 봐주신 느낌은 없는데 확실히 내신은
아, 중요한 것만 해요, 계속. 보니까 쉬운 건 어차피 애들이 알아요. 배워도 그냥 아니까 계속 중요한 것만 짚어서. 아니 그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오는 거 보면 이거 틀린 거 선생님 봐줬어? 물어보면 애 봐주는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점수가 나와요. 내신 점수가. 그래서 선생님이 안 봐주시나?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래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신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소홀했겠죠. 그 시험을 봤으면 킬러 문제 말고 틀린 문제 중에 킬러 아닌 문제는 안 봐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틀린 문제지만은 이건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아이 한번 확인해.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 표현이 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럼요. 아이들 믿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 관련돼서 네네. 이게 지금 목요일, 일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짜져있잖아요. 근데 약간 월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중등 프로그램을 안 하고 목일, 화토, 수토, 수일, 월금 이렇게 가요. 모든 프로그램 촬영하는 네네. 그거 뭐 시간표 짜기 좋죠. 월수금 한 반만 있지 않잖아요. 저녁반 있고 그 전반 있고 하잖아요. 뭐 앞에 초등, 중등만 있고 이거는 그냥 그 대형 학원의 틀인 것 같고요. 저희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너무 잠깐 앉아 있다 가는 게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테스트도 꼬박꼬박 보고 할 만큼 하려면 하루에 4시간은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다 4시간씩 해요. 저희는 중간고사 끝나고 1학기 때 너무 만족을 못할 것 같아서 다 기대치가 이러시니까 기말고사는 5시간씩 했어요, 정규반들은.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따라줘서 고맙다. 네.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시험 기간에 우리 7회인데 왜 수학료 똑같아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속상해요. 네. 선생님들한테도 일정하게 드려야죠. 그래 매달 똑같이 열심히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특강도 아니고. 저 궁금한데 저희 동네 중학교 네. 내신 수준 있잖아요. 수학이 네. 수준이 어느 난이도 수준으로 매긴다. 아주 평범합니다. 여기 안에서 어디가 조금 어렵고, 고덕중이 좀 까다롭고, 한양중이 좀 까다로워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신 대비 자료 하면서 타 지역이랑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아주 평범한 수준이고요. 지방으로 가면 아주 무지무지 쉬워요. 근데 그런 지방들 빼고, 이 경기, 서울 거는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평범해요. 저희 동네 안에서도 다 비슷해요. 아니, 이게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어렵고 까다로울 때가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선에서 다 해결되는 수준이에요. 센이랑 일품하고 이러면. 아니 저희 학교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본 어디 학교죠? 어렵게 배제중. 배재중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 중에서도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 꼭 100점 맞을 필요 있나요? 진짜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으면 된 것 같아요. 중학교는. 혹시 특수고 자사고 영재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 자사고 시험 배제고. 배재고 말고 상상고나. 정말 자사고요? 네. 그리고 영재고나 영재과학고. 지금 3학년도 3학년 그렇군요. 제가 2학년도 생각해서. 네. 제가 봤을 때 입시 성적으로 보나 자사고 중에 배재고가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일반고 중에 한영고가 입시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광문고를 너무 좋아하고 싶지만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학교가 결과가 안 좋아요. 매우 안 좋고 내신을 따려고 인원도 많고 광문고로 가시는 것보다 내신을 따려면 오히려 더 현재 말씀 기준으로 말해도 되겠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현재 기준으로 강동고가 나아요. 강동고가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이제 인원이 광문고가 훨씬 많아요. 2배 이상 되는데 그러면 1등급 인원도 2배 이상 되는데 광문고는 1등급 인원이 10명 중에서 10명이 찬다면
강동고는 10명 중에 3명밖에 안 차요. 1등급이요? 예, 그러니까 다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1등급 중에 진짜 1등급다운 1등급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 따기에는 강동고가 훨씬 낫고요. 명일, 상일 여학생이라면 비교했을 때 상일이 조금 더 내신 따기는 여학교로 다 어려워요. 여학교로 다 어려운데 이과 쪽 성향이 강하면 명일여고가 좀 더 그 강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저런 것처럼 알고 계실까봐 대학 수능을 잘 보려면 이렇게 알고 계실까봐 쓸데없고 그냥 오로지 현재에만 딱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1, 2-1, 3-1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 드물어요. 아까 얘기한 게 2-2, 3-2. 2요? 이 얘기한 거.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이해한 것보다 더 이상한 얘기인데 도형 파트가 나와요. 이거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3-2. 흐지부지 하는 애들이 많고 도형 파트라 이제 도형을 어려워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3-2만 잘해도 돼요. 3-2만 잘해놔도 되고 애들이 고등학교 가다가 다시 2학년, 2학년, 3학년 기초를 다 잡는 애들이 많대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나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2학년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지금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을 봤을 텐데 없어요. 네. 아니 그 왜 2-2로 와요 내려와요? 거기 수력 충전 같은 연산 문제지 고등학교를 더 풀지. 그거를 응용해서 수능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말도 안 되니까. 네. 아주 쉬운 문제 나오긴 하지만 모든 문제의 인수분해나 이런 삼각형의 성질이나 속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년 이제 오주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2학년 시간이 너무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아, 네. 되더라고요. 하는 정도만 대비하세요. 이해 안 된 거는 안 된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될 거 만들어야지. 저는 우리 애에 대한 내신 기대가 그렇게